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알래스카 연구실 석사연구생 신유빈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Multi-Agent Act Critique for Mixed Cooperative Competitive Environments입니다. 이 논문은 다중 에이전트 도메인을 위한 심층 강화 학습 방법론에 대한 논문입니다. 우선 맨 처음으로 앱스트랙을 살펴보면은 이 앱스트랙에 이제 기존에 이 논문에서 생각한 문제점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 네모 박스 쳐진 곳에서 살펴보면은 Q-learning is challenged by an inherent non-stationary of the environment, while policy gradients suffer from a variance that increase as the number of agents grows라고 되어 있는데 Q-learning이 어떤 환경의 본질적인 비정상성의 제약이라든지 뭐 문제를 겪고 있고 폴리스 그레디언트 역시 에이전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산이 증가하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non-stationary 비정상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비정상성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스템이나 환경의 규칙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계속 변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중 에이전트 환경에서 이러한 비정상성이 계속 발생하고 이게 Q러닝의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우선 다중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학습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정책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하나의 특정 에이전트 관점에서 보면은 어, 내가 어떤 리턴을 받는 데에 있어서 다른 에이전트들의 존재라든지 걔네들이 하는 액션 이런 것들이 모두 상호작용을 하고 또 어떤 스테이트의 일부가 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같은 상태가 되어서 같은 행동을 했어도 다른 에이전트들은 들 역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환경에서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에이전트들이 같은 행동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실제로도 없는 경우가 크겠죠.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결과가 보상이 계속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환경이 계속 변하는 비정상성이 계속되게 되는데 큐러닝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어떤 경험을 저장해두고 다시 꺼내서 학습하는 점인데 계속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과거의 경험을 내가 과거의 데이터들 꺼내도 과거에 만났던 에이전트들이 만들어낸 어떤 현재의 결과물이 다르고 현재의 리턴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폴리스 그레디언트의 문제점, 그 에이전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베리언스가 늘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선 폴리스 그레디언트가 뭐냐? 그래도 나왔으니까 폴리스 그레디언트는 에이전트가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총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에이전트들의 행동 확률, 그러니까 정책 폴리시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직접 조정하는 아주 직관적인 방식인데 얘를 직관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Q러닝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가치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행동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정책을 유도하게 되는데 폴리스 그레디언트는 이런 가치 계산하는 거 없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받을 그 총 보상이 가장 커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에이전트들의 어떤 신경망 매개 변수를 직접 수정을 하자라는 접근이어서 좋은 보상을 받을 행동의 확률을 높이고 나쁜 보상을 받을 확률을 낮춰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을 직접적으로 낮추고 올리는 식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은 왜 에이전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베리언스가 커지는 게 문제가 되느냐? 단순히 에이전트 수가 많아지니까 그에 따라 베리언스가 커지니까 그런 걸까? 라고 하면은 어,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폴리스 그레디언트는 우선 이 자체로도 분산이 높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지도 않고 같은 정책을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확률을 올리고 낮추는 식으로 정책을 바꾸기,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같은 게임을 해도 같은 어떤 시나리오에서 이 폴리스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도 그때마다 매번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중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한 에이전트가 받는 보상이 특정 에이전트의 행동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에이전트들의 행동에 크게 저하가 되기 때문에 폴리스 그레디언트 자체도 원래 분산이 높은데 에이전트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더 분산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에이전트 A가 있는데 어떤 상태에서 행동을 아주 잘했어요. 그게 좋은 결과를 불러올 만한 행동이었어도 옆에 있던 에이전트 B가 엉뚱한 행동을 해서 완전 팀 전체가 얻을 보상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에이전트는 이때 이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어, 팀 전체 보상이 낮게 나왔으니까 이 행동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잘못된 평가를 하고 학습 정책을 업데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보상 신호가 너무 날뛰게 되는 그런 극심한 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문제까지 함께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전통적인 강화 학습에서 다중 에이전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점 때문에 이 논문이 MADDPG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MADDPG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라는 걸 보기 전에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MADDPG의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인 DP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DPG에서 DDPG가 나왔고 여기서 MADDPG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선 DPG라고 하는 것은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알고리즘의 줄임말입니다. 음, 조금 살펴보면은 그래서 Deterministic Policy 결정론적 정책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반대되는 스토캐스틱이랑 같이 비교하면 쉬운데 확률적 정책인 스토캐스틱 폴리시는 행동들을 확률 분포를 내뱉어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서 내가 행동 리스트 A부터 막 Z까지 있는데 여기에 확률 분포를 얘는 A는 10, B는 25 이런 식으로 내보낸다면 결정론적 정책은 특정 상태가 주어지면 무조건 행동 A를 하라고 단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값을 확정지어서 출력하는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이 윗단에 DPG 알고리즘 나오고 30이라고 가르친 거 옆에 이제 디터미니트 폴리시를 설명하는 수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화살표가 좀 특이한 걸 볼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사용된 화살표의 경우에는 어, 그냥 일반적인 화살표의 의미도 가지는데 어떤 매핑한다, 대응시킨다는 의미가 강한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봐서 정리된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해당 기호는 어떤 특정한 원소, 입력값의 특정한 원소, 즉 출력값으로 직접 대응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태를 특정 행동으로 바로 매핑시킨다는 거를 보여주는 deterministic policy를 잘 보여주는 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eterministic policy가 상태 공간 state S에서 행동 공간 A로 바로 매핑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제 DPG에서 그러면 어떻게 DPG는 뭐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개인적으로 제가 좀 보면서 유의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은 칠물, 연쇄 법칙이라는 거였는데 이 연쇄 법칙을 설명하자면 톱니바퀴 1, 2, 3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좀 헷갈리니까 ABC라고 합시다. ABC가 순서대로 맞물려 있는데
A를 한 바퀴 돌리면 B가 두 바퀴 돌아가고 B가 한 바퀴 돌리면 C가 세 바퀴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A를 돌렸을 때 최종적으로 그럼 끝에 있는 C는 몇 바퀴 돌지가 궁금한데 사실 A랑 C는 맞물려 있지 않아서 정말 표면적으로 봤을 때, A 돌아갔을 때 C 돌아가는 거 내가 어떻게 알지? 하지만 중간에 B가 있기 때문에 A를 몇 바퀴 돌렸을 때 B가 몇 바퀴 돌아가고 B가 몇 바퀴 돌았을 때 C가 몇 바퀴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A를 몇 바퀴 돌렸을 때 C가 몇 바퀴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 DPG 알고리즘에서 에이전트의 최종 목표가 정책 신경망을 매기면서 세타를 조절해서 최종 가치의 점수인 Q값을 최대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단순히 봤을 때는 세타 매기면서 세타랑 가치함수 Q는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세타를 이용해서 매기변수를 조절하면 그 매기변수에 따라서 출력하는 행동이 달라질 거고 이 출력하는 행동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행동이라는 A를 두고서 매개변수 세타를 어떻게 수정해야지 최종 점수 Q가 오르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서 이용해서 DPG의 목적함수 J의 수식 3번을 살펴보면은 이 수식 3번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래서 output action A given state as how much and in which direction is the final output change when the value of its numerous internal parameter zeta are minutely altered. 인데 그러니까 상태 S가 주어졌을 때 행동 A를 출력하는 이 함수에서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거 내용이 좀 잘못 들어갔네. 제가 지금 그 미우세타에 대해서 나블라 미우세타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적어놔서 이 수식 3번에 대한 거는 그냥 글 참고하지 마시고 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 3번이 뜻하는 그러니까 DPG 알고리즘이 뜻하는 거는 우리가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할 방향, 그러니까 목적 함수 J는 경험 버퍼인, 아니, 경험 버퍼에서 꺼낸 상태 S들을 보면서 매개 변수 세타를 그럼 어떻게 조작해야지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그 행동을 조작할 때 Q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 두 가지 값을 곱한 것들을 평균을 내어서 목적 함수를 구한다라는 게 이 DPG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다시 MADDPG로 넘어와서 MADDPG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했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전을 하는 상태에서는 에이전트들이 다른 에이전트들과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니 서로의 행동이나 상태를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액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액터가 오로지 자기 정보만을 활용해서 잘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가 독립적인 환경에서도 또 잘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훈련 방법의 그 핵심이 있는데, 훈련하는 와중에 에이전트들은 어떤 그 실전에서는 이제 자기만의 정보를 활용하지만 훈련에서는 여러 다른 에이전트들의 정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을 크리틱을 통해서 제공을 받아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은 맵 전체에 있는 상태 정보, 그다음에 모든 에이전트들의 어떤
정책 행동들을 전부 입력으로 받아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 에이전트들의 행동을 평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 피규어를 보시면 Q가 이 크리틱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트레이닝에는 Q가 들어가 있지만 실전 익스큐션에서는 Q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리틱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크리틱이 상태 정보라든지 어떤 어, 정책적인 정보들을 다 에이전트들의 정책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앞서 말했던 비정상성이라든지 높은 베리언스, 하이 베리언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약간 사실 여기까지 듣게 되면은 크리틱이 그러면 다 알고 있는 되게 이상적인 환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이상적이니까 이거 되는 거 맞아?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크리틱이 다른 죄송해요. 크리틱이 다른 에이전트들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환경을 다 알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일 수 있으니 정책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하여 다른 에이전트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정책을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크리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추론하는 것만으로도 행동하는 에이전트들의 액터들에게 저쪽을 정책이 이거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크리틱이 추론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스스로가 미래에 어떤 가치가 될 건지를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어떤 자신의 평가 능력,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틱이 성능이 좋아지면은 액터에게 이 방향으로 학습을 하면 돼라고 알려주는 식으로 크리틱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MADDPG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MADDPG가 어떤 성능을 냈느냐, 정말 다른 어떤 고전적인 강화학습과 비교해서 좋은 성능을 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결과 피규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4와 6은 지금 좀 피규어 사진이 안 좋은데 X축은 둘 다 에피소드이고 왼쪽에 있는 피규어 4 같은 경우에 Y축은 민 에피소드 리워드고 오른편의 피규어 6의 Y축은 폴리스 러닝 석세스 레이트입니다. 이 피규어들은 그래서 코퍼레이티브 커뮤니티 환경에서 에피소드가 진행됨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학습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학습 곡선에 대한 피규어인데 둘 다 피규어를 보면은 MADTPG인 보라색이 학습이 진행될수록 빠르게 증가하여서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규어 5를 살펴보자면 이 피규어가 좀 보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른편이 MADDPG, 이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이고 오른편에 있는 게 DDPG 비교군이고요. 위에랑 아래가 지금 위쪽 줄이랑 아래쪽 줄이 이제 다른 실험인 건데, 위쪽 줄의 경우에는 협력적 의사소통이고, 아래쪽은 물리적 속임수 환경인데, 위쪽에 이제 회색 동그라미가 보일 텐데, 얘가
이 회색 에이전트가 목표물의 색깔을 말해주면은 MADDPG에서는 이제 빨강색 에이전트, 그다음에 DDPG에서는 초록색 에이전트가 각각 자기 색깔이 있는 데를 찾아가는 그런 실험인데 MADDPG 같은 경우에는 빨강색이 빨간색으로 잘 찾아가고 회색 에이전트가 적절하게 이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목표물의 색깔을 말해주는 반면에 DDPG는 지금 초록색이 못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출력을 내뱉고 결국 초록색 에이전트도 초록색 위치를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파란색 에이전트들이 우리 편, 빨간색 에이전트가 상대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네. 초록색이 진짜 에이전트이고, 진짜 목표이고, 파란색이 가짜 목표라고 해서 빨간색을 속여서 빨간색이 초록색 목표에 오지 못하도록 혼란을 주면서 초록색 에이전트에 다가가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MADDPG는 보면은 우리 편인 두 에이전트가 파란색 에이전트로 가는 하나는 파란색 에이전트로 가고 하나는 초록색 에이전트로 가서 초록색 위치로 가서 초록색 목표로 가서 상대편을 좀 혼란시키는 상대 에이전트를 혼란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성공도 하고 근데 DDPG 같은 경우에는 우리 편 에이전트들이 모두 초록색 위치로 달려가서 결국 상대편 빨간색 에이전트도 진짜 목표가 초록색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협동 전략도 MADDPG가 더 성공적으로 결과를 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피규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리미테이션과 퓨처 워크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ADDPG에서 저자가 말하는 리미테이션은 에이전트 수가 늘어날수록 Q 함수, 그러니까 크리틱의 입력 공간이 선형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이 선형적으로 커진다는 얘기는 즉, 에이전트 수가 많아지면은 우리 Y는 X 그래프 마냥 에이전트가 많아지면 연산 부담도 같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과제로 이런 리미테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가 아니라 주어진 에이전트의 특정 인접 반경 내에 있는 에이전트들만 고려하는 모듈형 함수를 퓨처 워크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